예비 고3 친구들이죠. 음. 이제 우리 순서입니다. 우리 차례가 왔어요. 예비 고3 친구들의 1 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1 년을 토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고3 친구들의 1 년이 펼쳐집니다. 제일 결론부터 먼저 가야 돼요, 우리 고3 친구들은. 고3은요, 실전 대입의 시기입니다. 멘토님, 누가 몰라요? 멘토님이 이거 강조 안 해주셔도 실전 대입의 시기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3 친구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입 전략을 구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요. 이 고3이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왜냐? 우리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손에 쥐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계속해서 오는 선택의 그 과정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오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동안 중심으로 준비해 오던 그 전형을 고3이 되어서는 '진짜 내가 그걸 주력하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가 갈 수 있는 거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시만 보고 달려왔던 친구들이 막상 수시 원서를 쓰려고 보니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정시 전형으로 돌리게 돼요. 어떤 고민 없이 나의 모의고사 수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갑자기 정시만 보고 달려오던 친구들이 수시 기간에 가 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는 수능 때 한 번 결과를 가지고 뭔가 대학을 선택하게 될 거고 정시 점수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를 확답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친구들은 수시에서 상향의 기회를 본대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수시에 생각이 없다가 수시를 쓰게 되는데 그렇다고 수시 준비 안 했던 친구가 교과를 쓰겠어요? 종합을 쓰겠어요? 갑자기 육론술 쓰겠다. 요렇게 되면서 정말 황금 같은 정시 준비 기간인 여름방학에 논술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심지가 굳게 내가 지금까지 메인으로 준비해 왔던 것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멘탈 관리가 필요해요. 누가 나를 흔들지 않더라도 고3의 과정에서 이런 흔들림이 계속 흔들리는데 이제 주변에 학교 선생님 상담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략을 추천하시거나 뭔가 사설 컨설팅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던 전략을 추천을 한다거나 또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와 함께 마음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전략을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혀 다른 방법들을 계속 추천해 보신다든가 이러면 이 흔들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1 년간 '이런 시기에 내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시기에 내가 흔들릴 수 있구나.'를 체크한 상태에서 1 년을 어 멘탈 관리하면서 흔들림 없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구상을 했다면 우리는 그 전략에 따른 목표 수준을 반드시 성취해 내고자 하는 실천의 노력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실합니다. 절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나에게 마지막 3 학년 교과 상승의 결과가 필요하다. 그만큼 최상의 노력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요. 나한테는 이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이 필요하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기준을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온 만큼이나 그 결과가 절실하기에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말 전화 충원의 그 마지막 날까지 합격의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 일단 우리 고3 친구들은 요 세 가지를 당부한 상태에서 우리 1년 토파 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의 3 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고3 친구들 지금 1 월과 2월 예비 고3인 지금 1 월과 1 월부터 '나는 고3이다.'가 필요해요. '나는 이제부터 고3, 고3이다.' 그래서 이 2 개월간 한 60 여일 정도가 우리가 이 3 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친구들 이제 전략에 따라서 '나는 내신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고3 내신 선행 준비 탄탄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등급 과목이 어떤 과목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 과목 중에서도 주요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전공에 필수적인 과목이 있다면 요 과목들은 당연히 등급 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3 학년 때 등급 올리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3 학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언제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내신을 한 번은 피크를 찍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분의 잠재력이 되거든요. '아 이 친구는 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내가 한번 찍어 놓은 그 피크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1 학년, 2 학년 내신이 최고점이고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학년, 2 학년 내신이 아직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신입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3 학년 때 더 올려서 찍어서 저는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교과 전형에서는 말해 뭐 해요. 내신 올리면 올릴수록 계산하면 높은 내신 나오는데. 그쵸? 자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또 헷갈려하는 거 진로 성취 평가 성취도요. ABC로 나오는 성취 평가는 안 중요한가요? 혹은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싶어 가지고 "이거 꼭 A 받아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요거는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 다르죠.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안 하는 대학도 있고 몇 개만 골라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그 성취도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상위 3 과목만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골라서 반영하는데 보통 A는 최상 1 등급이라든가 만점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A 3 개가 있는 학생이냐 아닌 학생이냐에 따라서 교과 계산했을 때 입결 차이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1 등급 3 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되시죠? 그 부분 보셔야 되고 종합 전형에서는 당연히 A가 필요합니다. A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원점수도 필요해요. 원점수 100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종합 정성평가에서는 원점수도 다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진로 성취 평가 과목이 특히나 내 전공 과목이다. 그러면 우리는 A 원점수 100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시험 봤더니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애들 정말 다 어려워했습니다. 이래서 100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음. 내신 준비 요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능 준비. 특히나 수능 준비는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면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수능 최저만 가져갈 거냐, 정시까지 병행할 거냐.' 요거의 큰 차이는 뭐예요? 큰 차이는 '아 최저는 뭐 3 등급만 맞추면 되니까 저는 3 등급 수준의 공부만 하겠어요.'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할 수는 없고 요걸 선택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학습 과목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과목 수 결정.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시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인서울의 정시 비율이 많은 거예요. 수도권의 정시 비율이 많은 거지 전국에서 봤을 때 정시 비율이 다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정시까지 그래도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일부러 과목을 버리고 최저만 할 필요는 없어요. 정시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최대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늘 나는 정시랑 수시 다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정시 다 가져간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메인으로 준비했던 수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이거 진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1-2 월을 이제 중시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뭘 해야 되냐? 예비 고3 친구들은 3 월이 되면 여러분 2학년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거를 3 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3 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3 월이 되기 전에 내 생기부를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이미 성적은 다 나왔잖아요. 2학년 때까지 내신 계산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내 지금 목표 대학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내신으로 지원을 해 본다고 하면 어느 대학 라인 정도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교과, 수준, 대학 그다음에 비교과 분석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종합, 수준, 대학을 어느 정도 가늠을 먼저 해 보셔야 돼요. 그런 상태로 내가 확실히 수시 기준 갈 거냐. 그다음에 우리 11월 모고 봤잖아요. 11월 모고. 11월 모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수준, 대학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에 내가 어디다가 시간을 더 투자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요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물론 멘토님 지금 2 학년까지 해 가지고 제가 갈 대학을 정확하게 어떻게 골라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못 골라요. 저도 못 골라요. 3 학년 때 변화 사항에 따라서 대학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3 학년 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3 학년 진짜 중요해요. 2 학년 때까지 만들어 온 게 중심이 되지만 3 학년 때 내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입결 차이가 정말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진짜 갈 대학을 완전 고르진 못하고 아웃라인을 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범주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리고 3 월이 되면 내가 '아 진짜 2 학년까지 학생부 내용 기재 요런 거 들어 있구나.' 이제 나이스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상해 볼 때 '나는 항목에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뭔가 객관적 사실이 누락이 되어 있네? 요런 것들은 학교에다가 사실 확인 요청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객관적 사실이 누락된 거 이외에 선생님의 어떤 특기사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내가 좀 아쉽다.' 하는 것들은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 학년 때 어떤 봉사활동 했는데 확실히 그 봉사활동 했다는 그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빠졌다. 요런 것들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석해 봤을 때 아무래도 학교생활 기록부가 좀 빈약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 학년 때 보완을 해야 됩니다. 3 학년 때 보완해야 되고요. '괜찮다. 여태까지 잘 만들어 왔네.' 만족한다면 확장, 연계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때는 그 활동의 양이라든가 범위를 넓혀 가는 게 아니라 심화시켜 가는 거예요. 심화시켜 갑니다. 활동의 양이나 범위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깊이로 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학년 때 그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 활동 키워드를 많이 펼쳐 놨던 친구들은 이제는 그중에서 몇 개를 좀 골라야 돼요. 추려야 됩니다. 추려서 몇 개 키워드는 내가 3 학년 때 한 번 더 써. 대신 깊이를 깊게 해. 요렇게 움직여 줘야 돼요.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3 학년 때 이제 동아리 활동 어떤 거 할지, 봉사활동 어떤 거 할지, 학생회나 학급 임원 혹은 학급 내 1인 1역 내가 뭘 맡을지 요 활동들의 방향이 지금 우리 2 학년까지 활동을 분석했던 것을 기준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멘토님, 저희 학교는요, 동아리가요, 3학년 동아리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친구들이. 3학년 동아리가 없다. 3학년은 동아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아리가 없는 게 아니라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란이 비어 있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안 채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졸업하려면 그 시간 채워야 되는 거니까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담임 선생님 동아리로 뭐 편입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동아리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는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학기 초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 놓으면 이제 한 학기 끝나면 우리 원서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3 학년 친구들은 나의 전공이나 최소 계열 진로를 이미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나의 전공, 진로, 계열을 선택을 했을 텐데 여기에 맞춰진 키워드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종합전형을 쓸 건데요. 멘토님 말씀대로 제가 2학년 때까지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까지 메인으로 준비했던 그 학과를 쓰기에는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과를 좀 돌려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변경할 키워드, 변경 학과의 키워드가 반드시 지금 3 학년 때 사용이 되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부분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3 월에 학력 평가 이제 3 월부터 시작하죠. 요거 인제 막 걱정해요, 우리 친구들이. "멘토님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라는데 진짜 그런가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고3 때는 모의고사도 많이 보죠. 3 월에 모의고사 보고 4 월에도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요. 그다음에 6 월에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니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7 월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요. 그리고 9 월에도 요거는 평가원 모의고사 봅니다. 요거 중요하죠. 그리고 10 월에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11 월에 16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 구조예요. 그쵸? 이게 1 학년, 2 학년에 비해서 인제 빈도가 높잖아요.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근데 그때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고3 친구들의 모의고사, 고3에게 모의고사란 물론 이게 인제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를 얘기하냐 아니면 교육청 학력 평가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모의고사로 다 한 번에 얘기를 할게요. 모의고사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우리 3, 4, 6, 7, 9, 10 요 모의고사들. 모의고사란 내가 지금 학습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학습의 준비 정도 체크하는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고 범위에 따라 가지고 시험 보면서 점수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틀렸네 맞았네 이거 우리 분석해 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습 준비 체크 기준인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수능의 예행 연습이에요. 수능 예행 연습.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루 일정, 하루 일정. 모의고사 날 아침 1 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나의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뭐 먹었는데 소화 괜찮네. 화장실을 나는 언제 갔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들렀다가 학교로 갔는지, 학교에 가 가지고 화장실을 갔는지 이런 것도 우리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과목 내에 어 그 풀이, 풀이 방법, 풀이 순서 이런 거 체크. 나는 확실히 앞부터 순서대로 풀 건지 아니면 뒤에 내가 잘하는 거 먼저 풀고 앞으로 넘어올 건지 그다음에 내가 중간에 못 푸는 거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건지 나는 중간중간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건지 다 풀고 나서 한 번에 마킹을 할 건지 이거를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나한테 제일 높은 효율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중력 체크. 어떤 집중력이요? 아침은 잠이 안 깨. 1 교시는 나는 잠이 안 깨서 미치겠네. 아침에 어떻게든 잠을 깨는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점심 먹고 났더니 너무 졸려.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수능 때 점심 좀 가볍게 먹고 내가 점심 먹고 나서의 그 교시에 어떻게 잠을 깰 건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시간 내 풀이 연습.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나온 건지, 항상 시간이 뭔가 부족한지, 문제는 나는 꼼꼼하게 안 읽어서 실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아직까지 선택 과목을 선택 못한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수능에서 볼 선택 과목 결정. 이거 하셔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매 모의고사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응시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응시. 멘토님, 제가 지금 모의고사를요, 이번 겨울방학 때 1, 2월에 내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3월을 일단 대충 봐야 되겠어요. 이러거나. 그쵸? 이러거나. 저 준비 안 했으니까 4월은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요. 4월에 특히나 저 중간고사 지금 기간이에요. 이렇게. 사실 중간고사 이제 끝나고 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날 모의고사 안 보고요. 조퇴해가지고 중간고사 준비하려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모의고사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 모든 모의고사가 우리 고3에게는 부족한 학업 역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수능 예행 연습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3월에 담임선생님 상담합니다. 이거 담임선생님 상담은요, 학교마다 달라요. 3월에 하기도 하고요. 5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좀 계속 미루시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대학 상담이랑 그냥 아예 묶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조금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 상담할 때도 제가 9월에 상담도 넣어놓긴 했지만 여기 있죠. 9월에 이제 수시 대입 전략 학교 상담 여기 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도 같이 상담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학생하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학교의 상담이 이제 임하셔야 되는데 상담 갈 때 절대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그냥 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 나도 이미 목표랑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수립한 상태로 상담에 들어가야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 선생님이랑 나랑 같이 발 맞춰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A 대학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내 성적 쫙 보시면서 나한테 C, D, E 대학만 추천을 해요. 그럼 이 상담이 나한테 들어와요? 애초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지금 A를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제가 A를 목표로 하려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를 물어봐야죠. 근데 학생들이 민망해해요. 제가 A를 얘기했다가 선생님이 야, 너 그 대학을 네가 어떻게 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 대학을 못 간다는 것도 우리는 이 상담에서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못 간다고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도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담임선생님 상담, 특히나 고3 친구들은 상담 들어갈 때 내가 고3 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고 싶은지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랑 비교 분석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서 우리 선배들 입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정보를 최대한 얻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전략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2월에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1, 2월에. 1, 2월에 이미 내신 전략은 수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 과목을 다 가져가야 되는 학생이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되는 학생이냐, 학생에 따라서 내신은 버리고 나는 지금 정시를 가야 되는 학생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냉철하게 내신 전략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마다 나오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내용도 확인하면서 내가 논술이나 면접을 응시해야 되겠다.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각 대학이 작년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라든가 그 평가 근거, 평가 기준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4 월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수행평가, 그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 요 3 개를 한꺼번에 거쳐 가지고 우리는 학기 말 성적표를 이제 받게 되죠. 요걸 받고 나면 이제 각 대학별 내신 산출이 가능해요. 각 대학별 내신 산출은요. 1. 내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 모집 요강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고 내가 계산. 두 번째, 대학 어디가 사이트. 대학 어디가. 요게 이제 대교협 사이트예요. 여기서도 계산 가능한데 요게 이제 대교협이 거의 한 7월 말 8월 초 그때부터 계산이 가능해요. 순차적으로. 고때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설 사이트들 있죠. 사설 사이트. 특히나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하는 UA라든가 진학사 요런 거 활용 가능하고요.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담임쌤께 부탁해도 돼요. 담임쌤. 담임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대학별 내신 산출 계산도 가능은 하다. 근데 관심 대학 생길 때마다 이 대학은요? 이 대학은요? 막 여쭤보기 좀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사이트들이 열리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얼추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요 과목. 이 대학은 지금 뭘 뽑아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범위는. 요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과 지원 범위를 살펴야 돼요. 교과 전형 지원 범위 살피기. 교과 전형 지원 범위 살피기. 교과 전형 지원 범위 살피라고 해서 교과 전형 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교과 전형 대학을 찾아보라고 했지 교과 전형을 지금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교과 전형으로 내가 간다면 쓸 수 있나 없나, 어느 대학 쓸 수 있나, 이걸 찾아는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요 점수대 괜찮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그럼 내가 그 최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7월에 이제 각 대학별 작년 입시 결과, 우리 선배들 입시 결과들이 이제 쫙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랑 이제 나랑 비교해야 되죠. 내 거랑 비교. 내 거랑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요거 입시 결과 발표 확인하려면 이제 여기 5 월에 우리가 대학에 가는 2024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최종 발표가 나거든요. 요거랑 같이 봐야 돼요. 얘랑 같이. 얘랑 같이 확인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갔던 2023 학년도 모집 요강이랑 요거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요거랑 요렇게 3 개를 같이. 하나, 둘, 3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요 3 개를 같이 봐야지만 우리가 입시 결과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5가 붙었대요. 저 2.3 인데요. 그럼 지원해도 되겠네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는걸요. 그럼 우리는 작년 입결만 보고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 준비 정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작년에 3.2가 붙었대요. 나는 2.8인데 지원해도 되겠네요. 작년에는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올해는 교과 전형인걸요. 그러면 작년보다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뽑는지, 그다음에 작년을 어떻게 뽑았는지 요걸 같이 봐야 작년 입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같이 이제 분석하기 때문에 5월 말에 나와요, 이게. 작년에도 이제 31일 날 나왔거든요. 원래는 5월 초까지 나왔는데 다시 변경되고 대교협 승인받아서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 승인 받아 가지고 좀 늦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6 월부터 7월 이제 내 성적표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 선발하는지 이런 거를 막 분석해 보면서 이제 바쁘게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면 부모님들께서 요거를 인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캘린더에는 다 넣어 놨어요. 특히나 인제 우리 부모님용, 학부모님용 캘린더에는 제가 5 월에 가면은 이 모집 요강 나온다. 요거 확인해서 분석해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5 월에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여기다가도 인제 써 놨어요. 최종 모집 요강 확인하기. 그러면은 모집 요강도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요. 방법이. 이게 전문 서류니까요. 그래서 그 모집 요강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인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인제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아이 관심 대학들, 목표 대학들 모집 요강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딱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5 월과 7 월에 이어서 계속 이제 각종 비교과 활동들이 이어지죠. 요게 인제 마지막 비교과예요. 제가 이때 7 월에 가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비교과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든타임. 정말 마지막 기회. 어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을 마지막 마지막 키워드를 요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때까지 좀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기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제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7 월부터 인제 각 대학마다 모의 면접 신청을 받아요. 모의 면접도 받고요. 모의 논술도 받아요, 모의 논술. 그래서 논술을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학별 모의 논술에 응시하셔서 내 실력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 모의 면접도 예약해서 참여 한 번씩은 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내가 대학의 면접장을 한번 경험해 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엄청 지금 7 월이면 수능 준비하느라 이제 바쁘잖아요. 학사 일정 다 지금 마무리하고 굉장히 바쁜데 요때 여름방학에 하거든요. 이 7-8 월에. 그러면 이때 수능 준비하느라 바쁜데 뭐 모의 면접을 막 몇 개 대학씩 막 다니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 정도는 연습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1 학기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 최종 마감이 8월 31 일까지 기재된 내용이 수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이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학교생활 기록부가 마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우리 학교마다 일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학교생활 기록부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언제까지 데드라인인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기회 되는 만큼 최대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시 대입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요. 8 월부터 이제 9 월에 9월 11 일부터 15 일까지 요때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요때까지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우리 선배들이 뭘 했냐면 자소서 작성하는 데 열을 많이 올렸는데 인제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학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공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 두 개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때 여름방학 때 에너지를 쏟지 않고 대학 선택은 사실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이제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고요. 수능 공부 다른 거 자소서 쓰고 안 쓰고랑 상관없이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니까 이게 가져오는 영향이 뭐예요? 수능 최저 충족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거나 학생들이 정시 지원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우리도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정시 경쟁 치열. 왜냐하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수능 최저 충족 치열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내가 서류를 넣었는데 최저 맞추면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수능 최저 충족을 다 해 버린다? 정말 온전히 내신과 서류 경쟁에서 내가 밀려나면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인제 충족되거나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시에서의 준비돼야 되는 교과랑 서류 수준이 올라간다는 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시기에는 자기소개서에 내 서류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고 뭔가 대학에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only one이에요. 마지막 8월 31 일까지 우리는 정말 생기부에 집중을 해 줘야 돼. 생기부에 집중. 이게 끝이에요, 생기부 쓰면. 음.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9월 12 일부터 15 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한테 남는 거는 대학별 고사예요. 대학별 고사. 면접이라든가 논술. 그래서 9 월에 원서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12월 거의 초까지 쭉 학생들이 이제 면접과 논술 준비, 그다음에 수능 준비. 요거 세 가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수능은 최저든 정시든 또 내가 봐야 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고 면접이나 논술은 내가 지금 지원한 대학에 요런 이제 대학별 고사가 있는 친구들은 요거 같이 병행해 나가는 거죠.
"멘토님 저는 면접이요 12월에 있는데 그래도 9월부터 면접 준비 바로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먼저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원서를 쓴 요 날짜가 수능에서 가장 먼 날짜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없어요. 그래서 이 수능 끝나고 나서 12월, 그러니까 한 2주 이상 12월 초 중순으로 일정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준비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이 수능 전이랑 수능 주에 면접이 있는 친구들은 저는 최대한 미리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차근차근 매일 20 분, 30분 정도씩을 준비해 나가시면서 면접 준비를 병행해 가는 게 불안감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9 월에 또 인제 정시 모집 요강이 한번 탁 나오고요.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2 학기에도 변함없이 중간고사 수행평가, 그다음에 기말고사 수행평가 요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때는 요거에 집중하기는 좀 어렵죠. 각 대학별 고사라든가 수능 준비에 집중하기 때문에 얘네들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저는 버리고 가기보다는 정말 시험 기간 한 1주일 정도로 압축해 가지고 좀 빠르게 준비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월 초에 어 우리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죠. 성적표. 이 성적표 받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9 월에 평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9월 6일 날 원서 접수하고 나서 9월 11 일에 바로, 아니 9월 6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9월 11 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9월 성적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 평가원 시험은 일반 모의고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평가원 시험은 6 월에 한번 보고 9 월에 한번 보잖아요. 근데 이 평가원 시험은 진짜 말 그대로 평가원에서 내는 거다 보니까 수능 신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준, 요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6 월, 9 월에 몇 점을 받느냐가 내가 지금 정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근데 성적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가채점 하고 나서 원서를 써야 되는 요런 좀 어려움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시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야 수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시에 모두 하나라도 최종 합격이 나오면 정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대학보다는 좀 더 높은 대학들을 수시에서 써야 되는 게 이 정시 기준을 가늠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6 월, 9월 모평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9 월은 성적표를 못 받으니까 6 월에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인제 12월 성적표 나오면 내가 최저라든가 이제 정시 기준 라인업 요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인제 최종적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게 되죠.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최저 충족이 안 되면 뭐 수능 이후에 논술이라든가 이런 거 면접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충족했으면 이제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이제 말이 되면 12월 15 일부터 중순부터 최초합 발표가 나와요. 그리고 12월 말일까지 충원 합격자가 쭉 이어지고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 원서가 또 우리 그 정시 기간이 2 월까지 쭉 이어져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3 학년 1 년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쪼록 우리 친구들이 이 12월 말에 연말에 꼭 이제 대학생이 된 상태로 뭔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시까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사실 해를 넘겨서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멘탈,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매 준비 기간의 과정도 정말 치열하고 힘들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 막연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조바심으로 이 고3 시기를 시작하시기보다는 '아 1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매 시기마다 어렵지만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고3 시기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